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이렇게 이 뒷동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 이 야경 언제 봐도 즐겁습니다. 이 야경, 이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만든 야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저는 이곳이 고향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 이래 나왔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여기가 고향이지요. 내가 여기서 중학교로 다닐 때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위치는 첩첩산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야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 이런 대기도 없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언제 봐도 걷고 또 걸어도 질리지 않는 길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이 레이저 이 광선까지 달아나가지고 참 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또 특정 집단들이 말하기를 저출산은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출산이 왜 축복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자칭 난다 긴다 하는 이 시대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출산은 AL 시대에는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장은 로봇이 돌리기 때문이다. 또 제품이라든지 이런 원가 절감이라든지 또 돈이 창출도 로봇이 하고 AL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남은 인간들은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입이라 하는 것은 이래 떠들어도 관계없고 저래 떠들어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돈 받고 떠드는 입이 무슨 말을 못하고, 돈 받고 쓰는 글이 무슨 글을 쓰지 못하는가.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과거, 현재, 미래에서 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의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AL이 저출산 시대의 축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말라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L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곧 엄청난 경쟁 사회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경쟁 사회. 그것은 개인이 개인과의 대결을 해야 되고, 집단이 집단과의 대결을 해야 되고, 국가가 국가 간의 대결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돌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개인과 대립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L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눈부시게 빠른 시대가 우리 세상에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부시게 빠른
경쟁 관계에 이 인간이 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눈부시게 빠른 경쟁 관계에 인간이 놓이게 될 때 과연 인간은 행복할까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경쟁 사회에 놓이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는 이 엄청나게 강한 경쟁 관계와 빠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엄청나게 빠르고 경쟁 관계를 완화시킬 수가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으로 하려고 하면 굉장한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며 인간이 부익부 빈익분으로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수치와 계산으로 다루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더 적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단과 집단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충돌하느냐? 집단과 집단은 거대한 집단이 이루어집니다. 그 거대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더 작은 집단을 착취해서 이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집단 속에서도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다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막게 되고 기술이 제어를 가져오며 기술이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기술을 고착화시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기술을 가질 수 없으며 더 나은 기술을 가지는데 장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있는 기술도 없애야만이 바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더 많아져야 이와 같은 것들을 견제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국가와 국가 간에도 엄청난 경쟁을 가져옵니다. 이제 간단한 이 부품을 만드는 이 수공업과 경공업 부분과 또 이렇게 화학이라든지 기계공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과 첨단 반도체라든지 첨단 계산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아주 이렇게 기술 장벽이 첨예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사회가 대단히 열려 있어야 하고 사회가 포용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녀에 대한 포용된 마음, 기술에 대한 포용된 마음, 자본에 대한 포용된 마음, 이러한 많은 마음을 가져야만이 앞으로 맑고 밝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 간에서 인구의 전쟁은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국가 간에서 인구의 전쟁은 인구가 없는 나라와 인구가 많은 나라로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또 자본이 있는 나라와 자본이 없는 나라와 기술이 있는 나라와 기술이 없는 나라와 또 사회적 시스템과 국가적 시스템과 병력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와 갖추지 않은 나라로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이 돈에 있는 원칙이나 대자연계의 원칙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이 장벽을 세우게 되면
그 기술의 작은 나무들이 뚫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본도 그렇습니다. 자본이라 하는 것도 더 많은 자본을 가진 이런 자본가에게 적은 자본을 가진 자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와 이 국가 안에 엄청난 경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대단히 열려 있어야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개방적인 사회가 되어야 하며 대단히 진취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술은 진입장벽을 약화시켜서 혁신을 가져와야 됩니다. 또한 자본은 파괴적인 자본이 아니라 창조하는 자본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자본이 기술을 지원해야 되고 기술이 돈을 만들어야 되고 돈이 사회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걸맞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역시 많은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에도 AL에 의존해 보면 AL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적은 사람이 있어야 되며 10명 쓸 것도 한두 명이면 되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는 것이며 오직 수치와 계산과 정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힘과 돈과 명예를 가진 집단이 이 AL의 수치를 조작하게 되면 아주 끔찍한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인공지능 AL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력값을 잘못 넣게 되면 똑같은 답이라도 전혀 다른 오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입력값을 누가 이 입력값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칼자루 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입력값을 가진 자는 결국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는 눈부시게 빠른 이 혁신과 개혁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빠르고 이 혁신의 시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화이바 백신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이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너도 나도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 백신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3년에서 4년, 많게는 5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인구 2천만이 우한이라는 시가 봉쇄가 되면서 이 코로나는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를 휩쓸어 갔습니다. 그때 화이바에서 불과 6개월 만에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화이바에서 6개월 만에 백신을 만들어내자 너도 나도 거의 동시대에 백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4년이나 5년이나 걸리는 이 백신이 그 개발 단계가 왜 이렇게 줄어들느냐?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백신을 만들었는데 인공지능은 마치 수만 쪽이 이 연구 실적과 수없는 이런 학문을, 기술적 학문을 곁들여서 뚝딱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태가 워낙 위중했습니다. 사태가 백신이 만들어진 때와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의 사태는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백신이 만들어지면 이 임상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사태가 워낙 엄중했기 때문에 임상 단계도 거의 거치지 않고 하는 둥 마는 둥 신용만 하고 시판 허가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이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4년, 5년 걸리는 단계를 6개월 만에 압축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시스템과 기술력이 우리나라는 있습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과학자와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기술이 있습니까? 그들은 만드는데 왜 우리는 못 만드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 코로나, 이 화이자 백신을 들여오기 위해서 굴욕적인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어두운 면입니다. 기술과 제품이 종속당해버리면 참으로 어려운 우리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 하나만 그도 그런데 이 인공지능 로켓 엔진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인공지능이 로켓 엔진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도 아니고 인공지능이 로켓 엔진을 만든단 말입니까? 그러나 인공지능이 만든 로켓 엔진은 사람이 만든 이 엔진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매우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로켓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는 돈과 수없는 사람이 달라붙어서 10년, 20년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과 내가 정확히 아는가 모르는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한 달 만에 이 인공지능이 로켓 엔진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고 수없는 돈이 달라붙고 수없는 시간이 달라붙어야 완성할 수 있는 그 어려운 난제를 불과 한 달 만에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 작동했습니다. 그 엔진은 사람들이 알 수 만큼 정말로 기괴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잘 작동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면 나는 묻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한 달 만에 그렇게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고성능의 인공지능을 우리나라는 보유하고 있나요? 이게 엄청난 기술이 장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사람은 적어야 되는 게 아니고 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람이 안 해야 될 일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공지능은 저출산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양상과는 전혀 다른 소모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엄청난 소모전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로봇 전쟁이 시발점이며 드론 전쟁이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서 이 쏘아대는 인터넷 시대의 결정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타워즈, 이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인터넷이 끊겼으니까 우리가 스타링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가 없으면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스타링크 공짜 아니야. 돈 내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인공위성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의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돈 다 줘야 되겠지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데, 인터넷이 안 되면은 장비를 조정할 수도 없으며, 목표를 맞출 수도 없으며, 어떤 것을 제작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병력이나 물자를 적재적소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론 머스크가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자체적인 스타링크를 보유하고 있나요? 나는 묻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과학자와 우리나라의 기술자들 묻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만한 스타링크가 있나요? 나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드론을 운영하려고 하면 또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드론만 있느냐?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로봇이 전쟁을 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즉 기계가 사람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로봇이 혼자 작전합니까? 아닙니다. 뒤에 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어를 하니까 로봇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 전의 전장에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러시아가 스타링크를 파괴하려고 우주에 이 전파 비임을 쏘았습니다. 그거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전파 비임을 우주에 있는 그 조그만 스타링크에 교란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 또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스타링크가 마비되자 일론 머스크는 빠르게 복구를 해가지고 또 정상 작동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전장에 필요한 것이지 적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장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모든 것을 잃습니다.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재산도 있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인공지능 시대는 사람이 적은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호도를 해야만 돈이 되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돈 받고 떠드는 입이 무슨 말을 못하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입이 무슨 말을 못하고 자신들이 집단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글이 무슨 글을 못 씁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질서, 변하지 않는 원칙, 그것은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역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많이 해야 되느냐? 첫째는 출산율을 회복해야 됩니다. 출산율을 최소한 3명까지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거 공사 중이네요. 이 밤에 저리 또 돌아 올라가기는 못하고 돌아 내려서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가 3명은 되어야, 출산율이 3명은 되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국가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3명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술의 혁신을 단행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혁신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잃어버린 것은 바로 혁신입니다. 혁신은 무엇 속에서 탄생하느냐? 열린 사고방식과 열린 제도와 부드러운 돈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혁신을 용기와 끈기와 탐구와 열정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어떤 미국인 학자가 인도에 가가지고 보고 사람이, 즉 아이가 자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난한 것이다. 따라서 자식을 적게 낳아라.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서 휩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주위에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많은데 왜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모두가 자식이 많으면 비난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바로 모든 많은 나라에서 일어났던 현실입니다. 그리고 산하 제한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산하 제한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나라들은 정말로 모두가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 더 강한 나라가 되고 더 행복한 사회가 되고 더 좋은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려고 하면은 역시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줄이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어쨌든 간에 둘이 손잡고 이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또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떡을 많이 쳐야 이 좋은 배필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 참 요즘 너무 일을 안 하는데 참 힘 좀 냅시다. 일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도 일이 있습니다. 안에도 있는 일을 밤일이라고 합니다. 밤일 좀 열심히 합시다. 부부가 박아야 애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박을 수가 없는 사회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혼자들이 분발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 어디다 박는 건지 뭘 박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우리나라 피곤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많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 청춘 남녀들이 이 박는 것은 떡이라 했는데 청춘 남녀들이 박는 떡이 뭔 떡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떡집 사장이 아침에는 참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점심 때는 콩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저녁에는 들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밤이고 낮이고 떡을 쳐대니까 아마 떡 하나 주면서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자는 여러분들은 애들 떡이라고 기혼자는 박는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박는지 모르겠는데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는 세모난 파이프 받고 점심 때는 네모난 파이프 받고 저녁에는 둥그런 파이프 받고 또 새벽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커다란 강간도 시절이 박아쌌고 밤이고 낮이고 박아싸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기혼자 여러분들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하고 참 어렵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